자, 부인 영장 기록. 이번 주 중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언론 매체에 의해서 산행 중인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살펴보겠고요.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영장 청구할 것으로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조금 전 청구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가지 이상 횡의를 검찰이 영장 청구에 적시했다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방해 혐의, 두 번째는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인멸 위조 교사. 이 3가지 혐의를 바탕으로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 속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변한봉 변호사님, 이게요, 검찰이 꼭 한 주 시작하면서 월요일 돌직구 방송 시작하면 뭔가 압수수색, 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왔는데 지금도 딱 한 주 시작하면서 돌직구쇼 시작할 때 구속영장 청구하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3가지 혐의예요.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그다음에 증거인멸 위조라든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혐의 3가지를 적시했습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딸의 표창장 위조 문제과 관련해서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됐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거다? 그렇죠. 대학의 입시 업무를 그 위조된 표창장이라든가 위조된 경력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대학의 입시 업무 혼선을 초래했고 그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그것이 이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거죠. 대학의 업무를. 업무상 횡령은 아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오촌 조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빼돌렸다라는 계속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자본시장법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그 사모펀드에 있는 돈을 이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나 아주 추측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증거인멸 위조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같은 혐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범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증거를 빼돌려라, 증거를 없애라라고 하는 증거인멸 교사 같은 범죄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초 이제 건강이 중요한 병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많은 법조인들은 건강 문제는 그렇게 구속영장의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또 이제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가 알듯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골든타임 3시간 내에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상태로 봤을 때는 병원에서의 종합적인 진단을 받고 하면서 그 와중에 MRI로 발견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검찰 쪽 자문 의사들 입장은 이것은 뇌경색 증상이 발현돼서 쓰러진 거라기보다는 몸을 관리하면서 그런 현상이 그 나이 때 여성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진단서라든가 의료 기록이 들어왔을 텐데 그것이 아닌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강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큰 갈래는 3가지인데 세부적인 혐의가 지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총 11개의 혐의를 검찰이 영장에 기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방해 혐의, 두 번째 위계공무 집행 방해, 세 번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네 번째 위조 사문서 행사, 5번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6번째 업무상 횡령, 7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지금 1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11개 가까이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의 혐의를 기재해서 현재 청구를 한 건데, 박정환 대변인, 앞서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사실은 웅동학원에서 돈 받고 교사를 채용해주고 돈 전달한 브로커한테 몇 천만 원씩 주면서 너네 좀 해외로 나가 있어 까지 했는데도 영장 기각했단 말이에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혐의가 벌써 11가지. 과연 법원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 이제 궁금해져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범들은 다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데 그 건강상의 이유도 석연치 않은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경심 교수의 신변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혐의는 그동안 저희가 쭉 얘기했었던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11가지 중에 심지어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까지 가는 거 보면 예. 저희가 얘기했었던 뭐 그 표창장 위조 문제 아니면은 사모펀드 관련한 문제, 공동화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 있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자신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추측이 듭니다. 다만 제가 법조 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장 전담 판사가 4분이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이제 근무하시는 판사가 지난번 조국 장관 그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A 판사와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을 혹시라도 그때 했던 판사님이 또 예. 맡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판사님이 맡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원이 이 청구된 영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태의 국면이 굉장히 또 변화를 맞게 되는 아주 주목되는 한 주가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특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업무방해나 허위 작성 공문서, 위조 사문서는 변함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특히 펀드와 관련해서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투자처를 자기 돈으로 세우고 나서 그 투자처를 통해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업무상 횡령이라고 들어간 게 바로 오촌 조카에게서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오촌 조카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란 말이에요. 네. 횡령한 돈을 전달받으면 정경심 씨도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된다. 검찰이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윤석열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실은 검찰은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나마도 지금 그 정도에 나오는 것은 검찰이 정보가 나가는 걸 막고 있었다. 제가 일부 들은 얘기는 그보다 훨씬 특수통이나 사모펀드 관련된 전문가들이 투입되지 않고서도 예. 상당히 그동안의 검찰 측은 자신만만할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어떤 정경심 주변 예. 오촌 조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렇게 그야말로 어리숙하게 했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초 자체가 남편이 어쨌든 말하자면 민정수석으로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부터 생기는 거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김경록 씨가 상당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매우 객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의 저항 증거상 나타나고 또 사채 시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을 몇 군데만 체크해도 다 드러날 수 있는 예. 더군다나 블라인드 펀드라서 보고가 안 된다. 이건 사실도 아닌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주 의원께서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잖아요.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말 자체가 지금 사실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현재 적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정말로 9시 한 6분, 4분에서 6분 사이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지금 기사 또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아마 많은 지금 기자들이 지금 저희 속보 보고 아마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저희가 기사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기 때문에 뉴스 속보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거의 라이브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이에요. 딱 조금 전.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쳤다는 건 기다리고 있다가 검찰이 법원에 쳤다라는 의미거든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정경심 씨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배우자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됐다라는 것, 그리고 횡령한 돈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돼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위조 교사 관련해서 검찰이 모두 다 혐의를 기재했다.